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5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 잘 맞이하셨나요? 벌써 6월이죠.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되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정 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내가 5월에 뭘 했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 정리도 좀 하고 6월에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약간 첫날이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약간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중간중간 아주 잠시라도 짬을 내서 조금 좋아하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많은 상담이나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게 창업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혹은 동업이나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동업은 하면 안 돼.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경우에 사실은 동업을 하다가 정말 좋은 관계가 깨지거나 상처 입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청년분들의 경우에 스타트업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이게 동아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꽤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스펙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내 회사를 창업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많은 결심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요즘에는 음식점 창업도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 같은 부분들도 이제 처음에 혼자 시작하시다가 이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이즈가 될 수 있잖아요. 점점 일도 많아지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좀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짐을 나눠주는 의미에서 투자도 조금 받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중간에 동업하시는 경우들도 꽤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거나, 혹은 얘랑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법 없이도 괜찮은 관계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동업자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았던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의 평판을 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괜찮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야, 좀 믿음직해, 우리가 함께 뭔가를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많이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같이 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신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지점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비용을 분담하는 일들도 생길 거고요. 이득이 있다면 이제 이익을 분배하는 거, 그리고 또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부득이 이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개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악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산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사업을 차라리 혼자 하면 나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많은 손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 동업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깨뜨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사업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서 분담을 하고 이제 그런 비용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분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세부적인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무실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잘 정리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조금 민망하기도 해요. 돈 얘기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익 분배하거나 이게 굉장히 뭔가 내가 돈만 밝히는 사람 같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굳이 복잡하게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서로 의상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다지 많이 다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작하기 전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익 분배라든지 혹은 손실의 분담이라든지 책임의 범위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투자한다면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하는 중간에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틀을 잡아놔야 돼요. 지금 틀을 잡아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에는 조금 설령 이제 서로 약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갑과 을이 있을 거고, 그 갑을관계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A와 B가 같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분들 사이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있을 수 있고 원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더 갖느냐에 대한 분배에 관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구두로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말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신다면 특히나 더 좋은 사이일수록,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관계일수록 명확하게 동업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사업, 예를 들면 크지 않은 사업인데 굳이 뭐 이거 그렇게까지 할까? 나중에 뭐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좀 발전하면 하면 되지.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체가 발전했을 때 그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든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의 사업의 그런 경영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할 때에는 정말 자료들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영위되어 왔는지를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의나 조정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지라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은 하다 안 되니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고요. 소송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화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원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분쟁이 있다면은 조금 그런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협의해가지고 관계를 끝내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갈 것인지를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할 때는 정말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동업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와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시고 동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정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할 때 혹은 내가 일단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법적인 측면들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분쟁이 발생하셨다면은 그것도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계약 관련된 정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동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새로운 한 달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달 정말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제가 마음 깊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